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 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재활센터장 이양수 교수입니다. 보행 재활의 중요성과 방법을 동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다양한 재활 치료가 실시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보행 재활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 재활은 재활 치료 중 효과가 가장 큽니다. 보행 재활을 통해서 운동 장애가 심한 뇌졸중 환자분도 보행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측 다리를 움직이는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한 60세 여자분의 사진입니다. 뇌졸중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우측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적절한 재활 치료를 통해 3개월 후 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적절한 재활을 통해 다리를 움직이고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보행을 할 수 없게 되면 뇌졸중 환자분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뇌졸중 발생 1년 후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셋째,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를 돌보는 것은 신체 건강한 성인만 가능합니다. 또 이러한 분들을 돌보는 데는 매우 큰 육체적 부담을 줍니다. 뇌졸중의 보행 재활은 환자의 상태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마비된 환자가 충분히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환자분과 치료사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잘못된 보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잘못된 보행을 하는 것을 재현하였습니다. 체중을 지탱할 때 혈관들이 자연스럽게 굴곡되지 않고 과신전됩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근력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발판 올라가기, 발판 내려가기, 발판 위에서 아래로 발 닿기를 차례로 훈련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보행을 훈련하면 더 편하게 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르게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체중 부하는 마비된 하지의 근수축을 촉진하기 때문에 체중 부하 운동이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마비된 하지의 근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엉덩이 들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상태가 나쁜 환자분들이 이 운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비된 하지의 체중 부하를 위하여 경사대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슬라이딩 재활 훈련기를 사용하면 더 쉽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재활 훈련기 내부에는 레일과 바퀴가 있어 마찰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비된 하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양측 하지를 이용하여 훈련합니다. 환자를 슬라이딩 재활기구 위에 눕게 한 다음 양 발을 각각 발판에 둡니다. 슬라이딩 재활기구의 각도를 증가시켜 25도 전후가 되게 합니다. 슬관절 관절 운동 범위가 60도가 되도록 조절한 후 마비되지 않은 다리를 이용하여 100회 천천히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하게 합니다. 이 운동을 하는 동안 마비된 다리는 체중이 가해진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굴곡 신전이 됩니다. 이는 마비된 하지의 움직임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마비된 다리의 움직임이 회복되면 마비된 다리만으로 슬라이딩 재활 훈련기를 이용하여 훈련합니다. 마비된 다리만으로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비되지 않은 하지는 다리 받침대 위에 둡니다. 처음 마비된 다리로 훈련하는 경우 경사각도를 4도 전후로 낮게 하고 슬관절 운동 범위를 20도 정도로 조절하여 실시합니다. 마비된 다리의 힘이 차츰 좋아지면 슬관절 운동 범위를 60도로 증가시키고 경사각도를 증가시킵니다. 마비된 다리만을 이용하여 20도 경사각도에서 100회 하지 신전, 굴곡을 할 수 있으면 발판 올라가기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재활 훈련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기는 체중의 좌우 이동과 하지 굴곡, 신전을 이용하여 과일 수확, 나비 잡기를 할 수 있어 재미있게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비된 하지의 근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발판 올라가기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봉을 잡고 발판 올라가기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마비된 하지의 발을 발판 위에 두고 마비된 하지를 이용하여 천천히 몸을 발판 위로 끌어올립니다. 익숙해지면 안전봉을 잡지 않고 발판 올라가기를 연습합니다. 이때 술관절이 과신전되거나 바깥쪽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체간 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은 침대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몸을 뒤로 기대게 됩니다. 체간 조절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몸을 앞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휠체어 위에 판을 둠으로써 몸이 앞쪽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팔을 판 위에 두고 체간이 수직이 되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양팔을 들어 등을 기대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을 차츰 늘립니다. 2분 동안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등을 기대지 않고 앉아있을 수 있으면 앞으로 팔 뻗기 연습을 합니다. 안전을 위해 환자 침대나 치료용 테이블 위에 목표물을 두고 팔을 앞으로 뻗치는 훈련을 합니다. 다리의 힘이 회복되고 앉은 자세에서의 균형이 회복되면 선 자세에서 균형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발판 내려가기입니다. 나무로 된 발판 위에 서서 마비된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마비되지 않은 다리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안전봉을 손으로 잡고 발판 내려가기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안전봉을 잡지 않고 발판 내려가기를 연습합니다. 발판 내려가기를 잘 할 수 있게 되면 발판 위에서 아래로 발 닿기를 훈련합니다. 마비된 하지로 체중을 지탱한 상태에서 마비되지 않은 발로 바닥을 짚은 다음 다시 발판 위로 발을 올립니다. 이때 마비된 발의 뒤꿈치는 발판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발끝으로 바닥을 짚는 훈련을 하고 나중에는 발 뒤꿈치로 바닥을 짚는 연습을 합니다. 나무로 된 발판에서 발판 위에서 아래로 발 닿기를 잘 할 수 있게 되면 고무 발판 위에서 아래로 발 닿기를 연습합니다. 수직균형 훈련기를 이용하면 재미있게 선 자세에서 균형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의 수직 이동과 좌우 이동을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을 위해 손으로 기구를 잡고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이 끝난 뒤에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근력이 회복되고 발판 올라가기, 발판 내려가기, 발판 위에서 바닥에 발 닿기까지 잘 할 수 있게 되면 실제 보행을 연습합니다. 환자는 마비된 다리만으로 체중을 지탱할 수 있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사는 환자를 물리적으로 보조해 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넘어지는 경우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환자 가까이에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운동장애가 심하더라도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는 적절한 보행 훈련을 통해 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뇌졸중 환자분이 자유롭게 걷게 되기를 기원합니다.